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 오늘은 꽤 괜찮은 마인드맵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맵 학습 활동은 위기가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고 범조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정리하고 습득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요. 학생들이 제작한 마인드맵을 보면 지식과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각 개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이트는 추가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고퀄리티의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수업에 활용할 때 유용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의 주소는요, gitmind.com이고요.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측 상단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PC에 설치해보니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앱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설치해보니 화면이 작고 기능이 좀 제한적이라서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급적 PC에서 사이트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자신이 제작해 놓은 마인드맵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학기 개학 준비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마인드맵은 저희 학교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줌 화상 회의로 교무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화면으로 공유했던 의제들입니다. 여느 마인드맵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다양하고 멋진 템플릿 덕분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마인드맵의 형태가 제공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로 차트 템플릿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템플릿 눌러서 들어가 보면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업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교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수업의 내용과 단원의 컨셉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텍스트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혹은 각각의 노드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하나씩 만들면서 생성해 나가도 되겠고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보이는 삭제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바로 눌러도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수로 지운 것을 되돌리려면 좌측 상단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언두와 리도 다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방금 지웠던 거 다 살아나죠. 네. 자, 그리고 혹시 이 노드를 삭제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얘만 지우고 나머지 하위 노드는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맨 아래쪽입니다. Delete Selected Node라고 있습니다. 자, Shift Delete 단축키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선택하면 걔만 지우고 하위 노드는 방금처럼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되돌리고요. 만약에 어제 작업했던 상황으로 되돌린다든지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고자 할 때는 배경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버전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각각의 시간대별로 버전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원 버튼 눌러주면 복원이 되고요. 덮어쓰기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 노드 만드는 세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노드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얘를 누르면 아래쪽에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노드 아래쪽에 자녀 노드죠. 자녀 노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형제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노드의 형제 노드를 여기다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생겼죠.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거는요 상위 노드인데요. 가령 자 여기가 지금 2번이라고 치면 2번 위에 1번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2번을 선택하고 상위 노드 눌러주면 자 여기를 1번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노드는 이렇게 해서 하위 상위 뭐 형제 노드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상당히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눌러가지고 폰트 변경 가능하고 크기도 변경 가능하고요. 진하게 이탈릭체 다 가능하고 언더라인도 가능하고 글자 색깔도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색도 넣을 수 있습니다. 좌우 정렬 가능하고요. 스타일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립, 클립은요 가령 제가 이 노드를 선택하고 클립을 누르면 하이퍼링크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추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테마 변경이라고 있죠. 간편하게 누를 때마다 다양한 테마로 쉽게 바뀌게 됩니다. 네, 자 다음 메뉴로 자 여기 보시면 협업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를 눌러보면 공동 작업 초대가 뜹니다. 자 링크를 통해서 초대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초대할 수도 있는데 자,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전달을 일단 했다고 치고요. 한번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초대 코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 한 명이 링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더니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지요. 1577 조인했습니다. 자, 지금 학생이 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선생님이 공유해 줬더니 학생이 보니까 자, 지금 입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편집이 안 되죠. 앞만 눌러봐도 볼 수는 있지만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Edit을 눌러가지고 편집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가지고 편집을 요청을 할까요? 라고 할 때 요청을 하면요. 자, 다시 자, 선생님 화면이죠. 호스트 화면입니다. 자, 뭐가 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누군가가 편집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떴습니다. 자, 다시 동의를 하게 되면 편집권을 주는 겁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권을 줘보겠습니다. 동의. 자, 동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편집권을 줬더니 제가 호스트인데요. 호스트는 또 이제 편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이 마인드맵에 편집권을 넘겨줬더니 저는 또 못하고, 그럼 또 편집권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회법인데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마인드맵 특성상 동시에 같은 자리를 편집한다든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느 한쪽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스트가 편집 권한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접근 권한 취소를 누르면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호스트가 편집하는 거고 다시 보니 이 게스트는 편집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한쪽 한 사람만 하는 걸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각각의 노드마다 누를 때마다 이쪽에 말풍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 누르면 거기다가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자, 댓글을 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하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또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2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댓글이 반영이 되어서 숫자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게스트가 댓글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했고 3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쪽만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작업 중인 노드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랄지 또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메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마는 아까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보면서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각각의 노드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은 페이지도 바꿀 수 있고 관계 라인도 바꿀 수 있는데, 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색깔, 배경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추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드 같은 경우는요, 노드 모양을 자, 이런 식으로 네모, 동그라미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깔, 그 다음에 굵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테두리도 색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역시 테두리 굵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점선도 가능하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두리 형태 가능하겠고, 리셋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드 채우기에서는요, 노드 색깔을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색깔을 채울 수가 있겠네요. 자, 50%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20%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은은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관계 라인을 설명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관계 라인은요, 눌러보면 선택한 노드와 다른 노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노드에 대한 설명을 또 놔야 되겠죠. 자, 요것과 요것은 서로 대조, 상반되는 관계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눌러보면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겠죠. 학생들이 요 개념과 요 개념을 연결시킨다 할 때 요거를 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하고인데 눈에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서로 유사.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스타일에 들어가면 노드 말고도 관계 라인도 이렇게 라인 스타일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좀 굵게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은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가능한데, 가령 이런 생선 뼈 같은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손쉽게 어떤 단원의 특성, 그 다음에 개념의 컨셉에 맞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잡아줄 수도 있고, 진행, 경과 상황을 이렇게 진도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가령 이 노드가 가장 중요하다. 1번. 자, 이 노드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노드가 중요하고 1, 2, 3번 표시할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작업은 절반 정도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거의 진행이 다 되어 간다. 아니면 완료되었다. 가능하겠죠. 자, 그 외에도 깃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면 상당히 다채롭게 마인드맵을 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 눌러보면 선택한 메뉴에 대한 요약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모든 세 개의 노드에 대한 요약 기능. 자, 이 세 개는 또 땡땡땡땡한 내용, 이렇게 한눈에 이 노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추가로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갔는데 눈에 다 안 들어오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개요를 누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노드를 바로 찾아가기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유가 있고 내보내기가 있죠. 자, 내보내기 누르면요, 지금 보면 그림 파일, 그리고 PDF,
워드,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내보내는 기능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림 파일로 저장한다든지 PDF로 저장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 이거 내보내기 하려면요 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파일 한 개 내보내려면 이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또 포인트를 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선생님께 내보내기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네, 공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유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 링크만 누르면 이 학생이 만든 화면을 바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체크가 되어 있죠. 뷰어는 저장,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체크를 해서 선생님께 복사해서 드리면 선생님이 학생들 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복사해서 보내면 그냥 선생님은 볼 수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저장 복사할 수 있는데 그림 파일로 저장할 필요도 없겠고, 그게 더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공유하면 포인트를 1점 혹은 2점을 주는데요. 그거를 벌어야만 이렇게, 방금 떴죠. 여기 보시면 성공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포인트 플러스 1. 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 포인트로 이렇게 그림 파일이나 PDF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선생님께 과제 제출할 때는 간단하게 링크만 제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기능의 깃마인드를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수업 시 마인드맵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디딤 영상 제작할 때 화면을 녹화하면서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학생이 마인드맵을 제작하고 과제로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장점 중 하나가 학생이 자신이 만든 마인드맵에 링크만 전달하면 교사가 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이미지로 저장해서 파일을 보내는 수고나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수업할 때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손쉽게 정리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깃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